저는 말씀드렸던 전기, 전자, 전파공학부고요. 여러 가지 전공을 해요. 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통신, 뭐 이런 컴퓨터 이런 전공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하려면 그 분야별로 이제 선택 폭이 넓었죠. 저 같은 경우에 넓어서 어딜 갈까 고민을 했었어요. 1, 2학년 때는. 그런데 제가 전공하면서 전기 쪽이 좋았고 전력 에너지 이런 쪽이 좋았고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는 그쪽 위주로 썼었어요. 물론 자동 제조업체 뭐 이런 데도 썼지만 그래서 준비할 때 한 30군데 썼을 거예요. 오, 네. 이것저것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삼성. 근데 떨어졌나 사트에서? 네, 제가 사트를 못 쳐서. 아이고. 아픈 일. 아무튼 그렇게 썼다가 특히 사실 저쪽의 전공은 플랜트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조금 후순위에 있는 네. 분야죠. 일단 전기나 반도체, 전자 쪽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저는 플랜트를 취업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1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런 분야가 있구나. 친구한테 들어서 그런 분야가 있구나 해서 저 나름대로 찾아봤죠. 전력 플랜트도 있고 그다음에 화공 플랜트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아 보였어요. 그 당시엔 그냥 마냥 좋아 보였어요. 플랜트. 그래서 건설사는 10군데 썼죠. 플랜트 건설사. 그 중에서도 플랜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삼성이든지 뭐 GS, 대우 이런 여러 회사를 조사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저랑 그 연봉 이런 거는 제껴두고 저랑 가장 맞는 데가 어딘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이 생긴 게 약간 좀 보수적이라서 일단 대림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림하면 이미지가 보수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인가? 나쁜 말? 이게 네. 저희 업계 최장수 건설사다 보니까 꾸준했다는 점, 네. 역사가 길었다는 건 말 그대로 좀 보수적으로 또 운영을 해왔다는 뜻이라서. 네. 최장 저희 최장수 74년 됐고요. 네. 현대건설이 아마 66년 정도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뒷단에 GS나 삼성 쪽은 한 30에서 40년 사이고요. 네. 저희가 출발은 가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슬로건이 이제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가 대림의 네. 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림에 지원하게 됐어요. 대림 다른 회사 지원한 데 30군데 중에서 저는 딴 데는 솔직히 이렇게 내보고 그냥 시험 안 간 데도 많고요. 내보고 그랬던 거고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정했어요. 그냥 대림이랑 그다음에 삼성이랑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스터디를 삼성은 전자 아니면 전자죠.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스터디를 또 제가 팁을 꾸렸어요. 대림 스터디 그룹을 짜서 대림을 오고 싶어하는. 네. 건설업 단순히 건설업이 아니라 대림산업 플랜트 그 꾸려서 한 일주일에 3-4번씩 모여서 계속 토의하고 모의 면접하고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1차 서류 전형 종합인적성검사를 합격하고 아니요. 서류 내고 나서부터 계속 했어요. 같은 학교 내에서요? 네, 학교 내에서도 모으고 그다음에 같은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이렇게 아까 취업 카페든지 그런 데 연락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플랜트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건설이나 플랜트를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계속했죠. 스터디하고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플랜트가 뭔지 대략적인 그 느낌을 아니까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했었고 스터디 한 2달 넘게 했을 거예요. 되게 빠삭하게 하고 그게 작년 가을에. 네, 작년 가을 9월에 그래서 네, 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플랜트가 뭐예요? 플랜트는 뭐다? 아, 네모다. 네, 네모다. 네 개의 플랜트는 뭐다? 플랜트는 기술 집약체. 좀 어려운데 쉽게. 뭐랄까, 플랜트는 종합산업, 뭐 종합작품? 종합작품, 종합예술. 예술, 종합산업, 종합예술작품. 예술? 중고등학교 물론 이제 네. 대학교 때 이야기는 좀 그다음에 네.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네. 고려대학교 갈 정도면 공부도 잘해야 잘하지는 되지. 못했고, 저는 일단 그 공부할 시간에는 계속 했죠. 근데 그 공부보다는 솔직히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서 되게 또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학생회장이나 정교 고등학생 요즘에 그런 역사에 것도 전교 학생회장 고등학교 정교 때. 부학생회장이었어요. 어, 나서서 뭐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고, 사람 제가 공부는 남들보다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뭐 고등학교 때도 봉사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볼링부라든지 그런 단체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럼 아까 대학 1학년 네. 때부터 이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고민을 했어요? 주위 친구들도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하나? 1학년 때 거의 보통 안 하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좀 갔다 와서 하자. 1학년 때는 진지한 고민은 아니었고 어허. 약간 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정도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물론 모르고 주위의 선배들이나 그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랄까 대학을 안 가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하시고 바로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한테 바라는 게 많으셨는 거예요. 너는 대학 가서 그때부터 이제 똑바른 길을 찾아서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런 부분을 많이 주입시켜 주셔서 1학년 때 물론 진지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로를 택하게 된 이런 결정적인 그런 뭐 동의는 어떤 거였어요? 동기요? 네. 일단 플랜트 안 건 1년 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집에 있으면은 공부 뭐 이런 거보다는 되게 만들고 레고나 뭐 프라모델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거기 그런 거 만드는 거가 좋다 보니까 뭐 컴퓨터도 고장 나면 제가 다 뜯어보고 그냥 다 끼워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조라든지 뭘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결정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동차도 있고 뭐 제조업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플랜트가 이제 알면 알수록 그 크기도 거대하면서 모든 게 하나하나 빠지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집약체인 그런 산업이라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거세요 지금? 저희 팀은 플랜트 BPI 팀이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혁신 팀인데 플랜트 산업 본부 안에 속해 있어요. 플랜트 산업을 하다 보면 이 부서가 너무 많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협업이 그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협업을 하려다 보면 요새는 이 토킹이나 뭐 이렇게 직접 가서 뭐 이런 말하는 것도 많지만 모든 기반이 이제는 컴퓨터 IT로 넘어갔잖아요. 시스템.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구성해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능률 있는 업무 처리나 뭐 소통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기획하는 팀입니다. 그 입사 전에 준비한 자격증은 없고 운전면허증 안 갖고 근데 이제 본인이 막상 입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건설업체 동기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사전 지식도 알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자격 부분에서는 제가 동기들 보기에는 일단 좋은 건지 그게 있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술사 자격증이 제일 많아요. 뭐 건축이라든지 전기 기술사 뭐 이런 자격증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필요한 게 영어인 것 같아요. 영어 관련된 자격. 왜냐면 플랜트 본부에서 물론 다른 본부도 그렇지만 일단은 국내보다는 해외 현장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해외 사업주랑 계약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무의 절반 이상이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좀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영어로 이제 단순히 문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영어로 소통하는 일도 되게 많고 회의도 해야 되고 네, 회의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이메일만 해서 네. 되니까. 그 어느 설계든지 뭐 현장이든지 뭐 구매 파트든지 막론하고 다 영어로 소통하고 전화도 하고 뭐 메일은 기본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 아닐까? 네, 기사. 기사로 좀 네. 기술사는 좀 그렇죠. 원하는 네. 나도 기사. 아까 기술사 이거 엄청나게 따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업계 경력도 좀 네. 몇 년, 네. 3년 이상인가 쌓아야 되고요. 기사 자격증이죠. 네, 기사, 기술사가 기사. 아니고. 네. 영어가 제일 좀. 맞아요. 영어. 지금 그러면은 뭐 중동에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아랍어 이런 거는 나중에 하는 모양이네요. 아랍어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도 영어를 해서 오니까 다 영어로 그쪽도 이제 해외 상대하려면 영어를 중동 사람들도 영어로. 네. 네. 다 그래서 일단 영어는 어느 지원 가든 만국 공통 기본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민욱 씨가 토익이 880점이면 네. 그렇게 높은 작은 건 건가요? 아니죠. 네. 그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일단 전문적인 네. 그런 지금 업무하면서 전문적인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100%는 안 되죠. 한 7, 80%?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합격을 했는데 업무하다 보면 영어가 계속 필요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있고 동기들도 그렇게 계획을 짜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당장에 현업에서 막히니까 네. 이제 강한 필요성을 네. 느끼는 자극이 되는 거죠. 답답해서 강한 자극을. 그
신입선에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이런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필요한 건 모르면 물어보는 자세인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뭐가 어렵겠나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이렇게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도 있고 물어보기가 약간 겁나고 상사분들 바빠 보이시는데 겁나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물어본다고 혼내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물어봐요? 민욱 씨는? 뭘 물어봤어요? 이 플랜트 쪽에는 네. 약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아, 약어 있잖아요. 그래요? 줄인 영어로 된 약어. 지금 당장 BPI 같은 네. BPI 같은. 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네. 모르는데 저도 처음 듣는데 막 이거 가지고 뭐 해라 이러면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러면은 잘 안 나오고 또 시간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선배들한테 계속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게 빠르고.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팀에 들어가서 네, 몰랐더니 팀에 들어가서 BPI가 뭔지 관련 받았는데 화학약품인가 막 이런 거. 팀 이름이네요. 비즈니스 네. 프로세스 팀. 이노베이션. 네. 팀으로 배치받았는데 저희가 약어라서 그러면 그 배치 면담 하실 때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설계 쪽 적었고요. 왜냐면 그쪽이 제가 좋아했던 전공이랑 맞으니까 전기 쪽. 근데 그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에 지원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몇 명은 들어가고 몇 명은 다른 부서로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1차 면담에서 이제 전기 설계에서 떨어지고 2차 면접 때 그냥 BPI 팀으로 간다. 그렇죠. 일하시면서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는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기억나는 에피소드?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서 아까 뭘 한다고 했죠? 하는 일이 IT 기획 그래. 시스템. 네, 시스템. 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인문계니까 잘 안 다가오거든요. 좀 맞았지만 네. 저도 아직 자세히는 와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을 하면 있어서 그 소통. 업무하면서 네, 그 시스템을 이제 서로 다른 플랜트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직무, 기계, 설비, 뭐 건축 이런 부분에 서로 시스템적으로 소통을 잘 하도록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럼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핵심이 그 연결하는 네. 부분에서요. 핵심이 뭐라고 해야 되나? 키입니다. 키라고 하는데 이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쪽 데이터가 있으면 뭐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이제 일하시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일이나 기억나는 거 올해 1월 1일자로 입사하셨으니까 그죠? 네. 조금은 시간이 지나셨는데 재밌었던 일이었던 말씀이죠. 팀 내 외국 인력하고 겪은 일이나 좌충우돌했다, 네, 좌충우돌 그러한 것들 애먹었던 일이나 네, 아니면 힘들었던 뭐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제 솔직히 저는 플랜트 본부니까 맨날 트윈트리 타워에 있거든요. 저쪽에 경복궁 앞에. 거기 있다가 어제 이제 인재개발팀을 와야 되는데 인재개발팀이 여기 수성동 2층에 있습니다. 트윈티타워 몇 층에서 근무하세요? B동 16층. 네, 근데 그래서 가야 되는데
2층에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쪽은 인재개발팀이고 이쪽은 임원실입니다. 아 2층에 있어요? 네, 지금 이쪽에 나가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인재개발팀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화살표를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임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뭔가 되게 방이 작은 거예요. 팀이라고 하기에는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사장님이 계셨나? 가기 전에 비서가 말렸을 텐데. 비서가 없었어. 아, 비서가 없어. 화장실 가고 제지를 못.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쓰기가 그렇고 이렇게 일하다가 업무와 관련된 에피소드. 업무랑 관련된 재밌었던 일 뭐 그냥 가령 두바이 쪽에 있는 사람하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서 막 뭐 어떻게 됐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 사실 아직은 외국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뭐 주요 업무를 만든 게 아니라서 업무적으로 재밌었던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교육을 더 자주 받기 때문에 그 뭐야 이제 자기소개서 제가 보니까 네.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네. 핵심 주제를 딱 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시험을 잘 네. 하셨던데 이공계 출신들이 그렇게 좀 잘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들이 글 쓰는 능력이 네. 많이 딸립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러지? 예. 저는 뭐 물론 서른 군데 썼지만 그 관심 있는 기업은 그 마지막 날에 내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그냥 조금씩 쓰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남을 때부터 계속 문장을 뒤바꾸면서 계속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얘가 어떤 이야기 쉽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친구가 싫다고 하면 아 그래 미안하다 이러면서 다시 쓰고. 그게 스터디 내에서? 네, 스터디도 그랬고 또 따로 친구들 취업 준비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물론 잘 쓰려면 관심이 네. 있어야지 잘 쓸 수 있는 건데 좀 같이 있는 온 학생들한테 좀 팁을 준다면 아까 영준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장님도 말씀하시고 대림이라는 데가 솔직히 뭐 삼성, GS 이런 데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세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취준생 중에서도 다른 기업만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사 이렇게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내가 이 기업을 연봉이 얼마고 이래서 가야겠다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건 노력하고 무조건 그 회사를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 다른 자기가 만약에 30개를 썼다 이러면은 30개 다 이렇게 조사하면 결국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기업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정해졌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 기업을 파악하고 뭐 스터디를 하든 뭐 그런 걸 하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난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뭐 그렇게 해서 하나 붙어서 간다고 거기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데를 먼저 딱 정하고 난 다음에 물론 30개를 넣을 수 있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토이 면접 때 아까 네. 플랜트 산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하셨죠? 네. 뭐였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토의 면접이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네. 나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 셰일가스를 셰일가스. 이용한 이용한 방안이었나? 석유 대체 방안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셰일가스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그래서 잘 아시는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조하죠. 근데 저도 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안 되니까 솔직히 제가 모르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중재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중간중간마다 되짚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그냥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중재를 하든 뭐 이렇게 뭐 딴 하실 말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중재를 하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면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네.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없으니까 남이 한 말 네. 다시 반복해서 이 말이 맞는 거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른 뭐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면접 때는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어요? 면접 때는 1차 면접하고 2차 네. 면접 1차 면접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4명 중에 2명 붙을 건데 누구를 떨어뜨리겠냐.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런 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고 네. 이런 어투로는 말씀 안 하셨고 네. 여기 4명이 있는데 4명이 그러면 같은 과예요? 네, 같은 과 선후배 그래요? 다 알고 와. 그렇게 들어갔죠. 본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죠. 일단 확답은 못 내리겠고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상의를 어차피 결과는 안 나올 거지만 최대한 서로 상의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네, 선택. 저는 솔직히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인터뷰 중이에요. 누구를 선택한다 이런 거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걸 말하는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틈새가 잘 먹는. 네, 그냥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합격한 친구는 어떤 대답을 했죠? 다른 학교 친구도 저랑 거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상의를 해서? 네, 저희 4명이 그건 각자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뽑는 사람은 면접관들이 뽑는 거지 우리는 학생들이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대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존경하는 게 그렇게 네. 말하면 또 그 상황에서 토해보라고 하고 정해서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토의를 이건 토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 네. 또 1차 면접 때는 어떤 그리고 저희는 플랜트 본부는 그 해외를 자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 인력들은 해외를 나가서 뭐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뭐 3년씩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이 모든 지원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해외 보내면 갈 수 있겠냐, 뭐 2년, 3년인데 그동안 휴가 몇 번 못 나오고 그런데 갈 수 있겠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지금 직군이 안 정해졌죠, 지원할 때. 정해서 하는데. 설계. 설계인지 PM인지는 안 가르고.
저희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 때는 시공력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물론 뽑히면 설계도 필드 엔지니어라고 해서 3개월 뭐 이렇게 나가요, 해외를 계속. 그래서 저희 면접할 때 제일 중요시 물어보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해외 나갈 수 있냐? 안 보낼 거라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 나간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못 거죠? 나갑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럼 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저는 뭐 설계 인력의 설계 쪽에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서 본인의 이렇게 가장 큰 무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무기는 예. 이 뭐랄까 자신감, 뻔뻔함, 그런 거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으면 그냥 차장님이시든지 뭐 부장님이시든지 옆에 가서 그냥 바로 물어보고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게 업무할 때 가장 취업을 위해서 가장 큰 무기 지금 이제 취업. 취업을 네. 할 때 이게 참 가장 큰 무기다. 일단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 기준은 준비성 같아요. 준비, 아까도 말씀드렸죠. 2달 동안 뭐 스터디하고 뭐 기업 조사하고, 물론 그게 도움이 그 인사팀에서 보기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면접 때나 뭐 적성 검사 때나 자소서 쓸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민욱 씨는 성격이 이렇게 어떤 성격이세요? 이런 성격 유형 검사하면 이런 검사하면 네. 잘 모르겠는데. 약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좀 외향적인 또 스터디도 스스로 꾸렸다고 하시는데 스터디 이름은 뭐였어요? 뭐 이런 이름이 있었나요? 이름은 없었죠. 그냥 대림 이름은 산업 스터디. 스터디. 그러면 면접 같은 데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자신만 차별화되는 점 이런 건 뭐라고 하시는지.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신감 아니면은 그 준비성 이런 거 말했죠. 입사 후 가장 좋았던 기억은 있나요? 어떤 가장 좋았던 재미났던 즐거웠던 아직 제일 좋았던 기억은 네. 팀에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동기랑 있을 때 네. 연수원이 편하니까. 연수는 저희 연수는 약간 뭐랄까 좀 밖이랑 좀 네. 단절돼서 네. 이렇게 생활하다가 네. 물론 플랜트 교육 때는 안 그런데 기업 그 그룹 연수 때는 네. 그렇거든요. 그때 이렇게 다 연수가 끝나고 2주 뒤에 참아 있는 이 음주 그 마지막 날에 맥주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술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예. 만일에 민욱 씨가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뭐 업무 쪽으로 아니면 그냥 다시 태어나면 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정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오지로 나가보면 어떨까. 제2의 불교에서는 해외 발령 나도 그렇네. 성함으로 한번 가. 아예 저 브라질 같은 데로. 신규 사업 현장. 아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너가
이제 대학교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네. 너가 해야 할 일을 너가 알아서 잘 찾아서 미리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 부모님의 교육관은 일단은 이제 민욱 씨를 믿어주고 이러한 네. 그러한 스타일이셨나요? 교육관 항상 하신 말씀이 네. 그거였나요? 일단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좋으면 그냥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일단 통제는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좋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안 해도 되고 그런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 그럼 평소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있을 땐 뭘 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해요? 아 집에서요? 뭐 집이든 어디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건 친구들 만나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친구들 만나서 앞에 두고 스마트폰 카톡 받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대화하죠. 그리고 뭐 집에 있는 날에는 그 요리를 하거나 그래요? 자취를 하거든요 제가. 불광동에서?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 부모님 경주, 제가 경주 출신이라서 경주에 경상북도 계시고. 경주? 네. 요리하거나 아니면은 영화 보러 가거나 그렇게. 애인도 만나야 되잖아. 토요일 날. 네, 애인도 애인이랑 같이 영화 보러. 네. 누나랑. 네. 안 살려. 혹시 살면서 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누나의 한마디도 괜찮고. 누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딱히 그렇게 큰 의미로 와닿은 건 없는데 제일 큰 건 그겁니다. 그 어디서 나온 문구 그 광고 카피인가 그런 건데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뭐 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도전하고 그냥 후회하고 싹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림길이 있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게 나름대로 민욱 씨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약간 남의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지 얼마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오고 내가 뭐 진로를 이렇게 선택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부분은 저랑 잘 맞는 궁합이 통하는 그런 점을 제일 우선시하게 됐어요. 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뭔가를 해온 게 있으세요? 뭐 일기를 꾸준하게 써왔다든지. 꾸준하게 한 건 특별하게 꾸준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 꾸준하게 하고 싶은 거는? 꾸준하게 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은 이제 신입 입장이라서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내가지고 가까운 나라부터 전 세계를 다 돌아보고 싶어요. 물론 전 세계는 다 못 돌겠지만 제가 해외를 한 번밖에 안 나가봐서 그런 경험도 하면서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아까 뭐 후배는 이렇게 항상 질문을 잘 네. 모르면 질문할 줄 아는 그런 후배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비록 이제 한 3, 4개월 이제 됐지만 여기서 대림 산업에서 어떤 꿈을 꾸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어떤 것들? 일단 좀 중기적인 목표는 저희 회사가 순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면 그 희망 부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일단 BPI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PM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 공사가 나오면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장님이 돼요.